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금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아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가 간의 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이 차트를 지우고, 과거의 차트를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상적인 분석을 해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회사를 까내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왜 회사가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적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갔다 할 때도 이러한 캔들들이 이러한 채널들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려오는 흐름 구간에서 주가를 그대로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구간, 이 구간이 저는 10만원에서 11만원 구간, 요 구간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전고점에 있는 매물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 위로는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만 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주가 갔죠?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금양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정말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구나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힘들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분들은. 근데 제가 왜 힘든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금양은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평단은 10만원 위에 많이 물려들이 있는데요. 이 10만원 위에 평단이 있는 것은 왜 물려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만원, 3만원대 많이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5만원 구간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7배, 8배를 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올라가는 과정에 추가 매수를 했더라도 수익률이 5배는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평단은 지금 어디로 가 있죠? 평단은 10만원대 근처로 가 있죠. 왜 그렇게 돼 있나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위의 과정에서 횡보를 하게 되니까, 내려올 때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추가 매수 계속해서 평단이 쌌는데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평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단이 계속 올라가니, 평단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추가 매수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거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니까 평단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평단에 지금 다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계좌 플러스 400%였는데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평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니까 플러스 400%에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50%, 플러스 20% 본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내 평단이.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팔 수가 없지. 왜? 플러스 400%라는 걸 봤는데 어떻게 플러스 10%에 매도를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에 물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금양은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는데 이러한 구간들에서 뭐 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면서 내리 꽂았다가 강하게 올라갔다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금양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10만원 구간이나 8만원, 9만원 터치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쁜 거 알지만 5만원 찍고 올라와서 8만원 찍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 못해요. 왜? 이제 진짜 갈 것 같거든. 이제 진짜 올라갈 것 같거든. 왜?
빠졌다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가 또 고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계단식 하락? 이게 왜 무섭냐면은 주가가 빠지다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평단이 여기에요. 내 평단이 여기야. 근데 반등했다가 주가 어떻게 돼? 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물을 타야겠다. 물을 타. 그 평단을 어디 만들어? 평단을? 여기 또 만들어놔, 평단을. 근데 또 올라가다 어떻게 돼? 내 평단 밑에서 또 주가가 밀려요.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물을 타. 그럼 또 내 평단 어디야? 내 평단 또 여기 돼요. 그죠? 그래서 물량 비중이 엄청 커졌어. 몇 억 들어갔어. 또 반등해. 내 평단 전까지만 갖다 또 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싸우는 거예요. 주식이랑 이제. 주식이랑 싸우는 거야.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돈 생길 때마다 20주, 월급 들어오면 10주, 20주, 30주 미치는 짓 하대는 거예요. 어떻게 돼? 물량만 커지죠. 물량만 커져요. 그러면 금양은 유통 주식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되고요. 유통 주식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쥐고 있고 이 개인 투자자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왜? 손절해야 되니까 주가 더 빠지면 손절할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가요. 손절 못하죠. 그냥 계속 바라만 보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빠져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양의 주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동성 줘서 주가 올렸다 내렸다 하기 쉬워.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파니까. 유통 물량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올리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량 안 팔아주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팔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회사에 자금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답안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답안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차입을 하면 차입, 그죠? 계속해서 차입금을 늘려가고 있어요. 차입금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단기 차입금이 지금 6,300억이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 본건은 당사의 자금 조달 계획의 일환으로 2차전지 기장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차전지 기장공장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 단기 차입한 내용입니다. 이 공장을 짓는 걸 담보로 또 돈을 빌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사는 무조건 매출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러한 리스크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내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거 그냥 말장난하면 돼요. 회사의 자신감이다. 회사에 무조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건지 진짜 돈이 너무 조달이 안 돼서 이렇게 담보를 잡아서까지라도 조달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굳이 리스크를 왜 지고 있냐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요. 내가 투자하고 보고 네가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 아니라 알 건 알고 가야 되는데 무지성 찬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알아.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 여러분 스스로도 근데 알 거예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뭐 흔들리지 말자. 뭘 흔들리지 맙니까? 신풍지향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7천 제가 옛날부터 신풍지향 말씀드리는 뭐 신풍지향 똑같냐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똑같잖아요. 7,000원에서 주가 25만원, 23만원까지 보내고 대주주 블럭딜 이후에 급락했다고요. 블럭딜 면목은 뭐예요? 회사 발전과 연구개발 비용.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이거 블럭딜 해가지고 뭐예요? 회사로 돈 집어넣은 다음에 뭐 한다 그래요? 2차전지 개발한다고 하잖아. 공장 건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신풍제가 어떻게 됐어요? 10,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금양.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비중 조절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비중 조절. 다 팔라는 거 아닙니다. 비중 조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몰빵하면 진짜 잘못될 수 있어요. 몰빵하지 말고 비중 조절을 좀 하세요. 이거 비중 조절 한 다음에 은행에 갖다 넣으세요. 진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몰빵한 사람 한둘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몰빵하는 거는.
자, 보면 당사는 2차전지 기장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최대 주주로부터 본 보고서 작성일 기준이 이후인 24년도 4월 5일 2,400억 원을 1년간 단기 차입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2024년 4월 3일 공시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 단기 차입금을 2,400억 들여왔다라는 거고, 지금 그냥 금양 같은 경우에도 부가 벌점이 8.5점으로 그쵸? 벌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차입금과 벌점 관련된 내용들 그죠? 멀쩡한 회사라면은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뭐 류광지 회장 이분이 뭘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 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금양에 단기 차입금으로 넣었잖아요. 돈을 그죠? 돈을 넣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 일단은 2,400억 원을 회사에 차입을 해줬어요. 그죠? 차입을 했다라는 건 회사 쪽으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 2,400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쵸?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봤을 때 류광지 회장이 금양 2차전지 기장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자금 대여를 위한 주식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 얼마를 매도했죠? 자, 보시면은 23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시간외에서. 그죠? 10만 6천 원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매도한 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다시 류광지 회장 주머니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왜? 빌려준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뭐예요?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쁘게 보면 뭐예요? 장내 매도한 거다. 차입금 회사에 줘서 회사에 공장 지어라.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망한다고 해서 그 부채 주주들한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회사가 망하잖아요. 주주들은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대신에 류광지 회장은 차입을 했잖아. 돈을 2,400억을 받을 수 있어. 회사 망해도 그 돈을 회사 자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면은 류광지 회장 2,400억 챙긴 거 이미 챙긴 거라고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차입금이 우선순위 채권은 아니에요. 그쵸? 우선순위 채권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다 결과적으로 돈을 갚고 남은 돈을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 채권이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차입을 했던 사람한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겸 그냥 제 생각입니다. 금양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만약에 생각을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회사가 돈이 없어요.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럼 류광지 회장은 결과적으로 차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이걸 언제? 2025년도 7월이죠. 7월. 정확하게 4월에 다시 4월에 돈을 돌려받겠죠. 2,400억을. 회사 측으로부터. 근데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누구한테 자금 조달하겠어요? 주주한테 자금 조달하겠죠. 그죠? 주주한테 몇 천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2차전지 공장 건설이라는 그죠? 2차전지 공장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주주한테 자금 조달을 할 거예요. 몇 천억을 땡겨서.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땡긴 다음에 그걸로 2차전지 공장을 짓겠죠. 그죠? 공장 짓겠죠. 남은 돈 뭐 하겠어요? 류광지 회장 차입금까지 갚겠죠, 또. 맞잖아요. 돈 갚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럼 류광지 회장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챙겼네요. 2,400억을. 아니요. 류광지 회장님 2,400억 다시 회사에 재투자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그쵸? 2,400억 그냥 먹고 끝낼 수 있잖아.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2,400억 회사 대여해주고 차입금 받은 다음에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그렇게 2,400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왜 안 돼요? 주식시장인데. 여러분 주주들의 돈을 왜 안, 주주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나요? 보장을 못 받죠. 주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쵸? 배당을 주면 받을 수 있겠죠. 배당 안 주고 상폐돼서 휴지조각 되면 뭐가 돼요? 받을 거 없어요.
말했지만 채권자가 먼저다. 채권자가 먼저, 채권자가. 돈 다 주고 나서 차입금까지 다 뽑아내고 나면 돈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에 MSCI 편출되잖아요. MSCI 편출되잖아. 만약에 편출되면은 이거 외국인 지분율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 지분 몇 프로입니까? 외국인 지분 12%잖아. 13%. 그쵸? 지분 13%고 여기서 만약 외국인 지분 더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MSCI 금액 자체가 들어온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금양에 MSCI 자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800억 들어왔어요. 1,800억. 편출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 나가요. 다 나간다.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편출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슈가 뭐예요? 편출될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리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큰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미래의 가치만 보고 금양을 들고 간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니지 않을까요?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어느 정도 나올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전 저점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그죠? 전 저점 구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구간을 이제 확인해야 돼요. 이 구간들 지금 이 구간이 이탈하고 주가가 어디죠? 67,700원이죠. 이 구간을 보아하니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이 자리.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지지를 못 받고 밀릴 수 없는 구간이, 그러니까 지지를 좀 받아줄 만한 구간이 57,000원. 여기 위로 한 번 더 있어요. 57,000원 위로 63,000원. 한 6만원대 초반? 6만원대 초반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 자리 6만원대 초반.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평단에 또 위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3,000원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뭐 SM랩 상장 관련돼서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항선까지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저항선을 보는 게 잘 가면은 9만원 중반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잘 가면 9만원 중반 이렇게 생각이 되고 9만원 중반에서 또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올라가면 어차피 여러분 못 팔아요. 왜 못 파는 줄 알아요? 이제 진짜 갈 것 같거든. 이제 시작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팔지. 근데 어떻게 또 빠져요? 그럼 와, 또 개미터네. 추가 매수. 뭐예요? 대주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양을 저는 솔직히 미래 가치에 대해서 회사가 제대로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하면은 솔직히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뭐 2차전지 회사, 2차전지 뭐 자동차 회사,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랑 배터리 관련된 계약을 나오면은 뭐 한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무슨 비밀 뭐 유지, 뭐 비밀 계약, 비밀 유지 협상 계약 조건, 뭐 그런 걸로 공개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공개 안 해가지고 날아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기술. 결과적으로 이거 구라치다 날아갔잖아요. 하나기술도 보면. 그쵸?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 인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돈이 없으면 주주배정 유상장까지 시총이 높을 때 때릴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총이 높을 때 때려야 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총이 높을 때 주주배정 유상 때려서 호재를 만들어서 끌어올렸다가 설거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계속해서 반등하기 전까지 나쁜 얘기 할 거고요. 반등해도 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던 말건 그건 여러분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언제까지 올라간다만 믿으실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금양 관련돼서 내가 정말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할 때 매도 타점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번호로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금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